무자본은 말 그대로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생활비 정도는 간신히 벌고 있고 사업할 돈이 10만 원도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판부터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에 부자가 되는 법을 찾아보는 게 부자가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방법은 관련 책을 읽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 역행자, 세이노의 가르침, 마인드셋과 같은 책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20대 초반이라거나 학창 시절에 책을 많이 읽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의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입니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이나 부자와 관련된 책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이나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죠. 심지어 직장이나 대학교에 가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다는 식으로 글을 적는데 잠시 옆길로 새서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3천만 원 자본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돈을 크게 벌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이 좋을까요? 누구는 경매를 추천하고 누구는 온라인 사업을 추천하겠지만 제 짧은 경험상으로는 차라리 명문대 진학을 위해 수험비로 쓰거나 잠시 돈은 잊은 채로 흥미가 있는 분야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율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전제는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인데 통상적으로 사업은 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라는 기회는 보통 사람의 등에 타고 오기 마련이죠. 저 또한 형편없는 수능 성적으로 이름 없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고 역 앞에서 물건을 떼다가 길바닥에서 팔아보기도 하고 하루 종일 아웃바운드로 전화를 돌리는 TM을 해보기도 하고 소부터 내장 부위까지 안 구워본 고기가 없습니다. 음에서 돈 버는 형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더욱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는데 따라서 제가 선택한 건 대학에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남들은 불가능하다 했지만 약 3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수능에서 상위 1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상위 1등인지는 확실치 않고 전 과목에서 틀린 개수가 10개를 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무자본으로 어떤 사업체를 가질지 정해보겠습니다. 우선 성공과 관련된 책이나 무자본 창업과 관련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사업의 루트가 거의 똑같은데 크몬과 같은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들이 뭘 파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자신 있는 걸 골라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마케팅을 주구장창해서 수익을 내고 다시 그 수익으로 직원을 뽑아 시스템을 만들어 자동화를 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요즘은 쇼츠나를 통한 상세 페이지 작성을 통한 카페 수익화를 하면 쉽게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다고 하죠. 그야말로 본질적으로 스스로가 공급자가 되는 방식인데 직접 공급을 하여 돈을 벌려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만나봤던 대부분이 오로지 마케팅과 브랜딩만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들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겟하는 소비자 풀도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면 100 누가 더 마케팅 자본을 많이 쓰냐, 누가 더 홍보를 잘하냐의 싸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자본 사업의 특성상 마케팅 비용이 한 달에 200이 넘어가면 부담스러운데 이미 위에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은 원가와 최소 순이익을 제외하고 전부 마케팅비에 투자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과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부터 브랜딩이 들어가야 한다, 마케팅이 중요하다와 같은 말은 완전히 무시해도 됩니다. 오히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다른 타겟을 잡고 다른 욕구를 노려 차별화를 진행하고 당장의 몇 분보다는 시장을 완전히 피시켜 재구매와 입소문을 노리는 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훨씬 좋습니다. 제 시장이 핏하다는 의미는 내가 타겟한 소비자들이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완전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이 상태에서 마케팅을 쓰고 브랜딩을 진행해야 피 같은 돈을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쉬운 사례로 흔하디 흔한 영상 편집 대행 사업을 들겠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업체들마다 타겟 소비자가 다르겠지만 플랫폼을 크몽으로 한정 짓는다면 대부분 구독자 1만에서 10만 사이의 소규모 채널을 타겟할 겁니다. 만약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타겟을 잡고 차별화를 하실 건가요? 저라면 채널이 아직 없는 블로그들을 타겟으로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들은 히스토리 블로그들에 비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드 생성을 하기에 훨씬 수월하죠. 리드 생성은 그냥 편하게 잠재 고객을 수집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당장 블로그에 일일이 비밀 댓글로 제안서를 달거나 쪽지를 보내거나 DB를 구하면 되기 때문인데 방금 글을 쓰면서 떠올린 것이기에 블로그를 타겟하는 영상 편집 사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드립니다와 같은 슬로건으로 니치한 시장에서 시작하면 무작정 편집 대행으로 광고를 돌리는 것보다는 빠르게 성장이 가능할 겁니다. 한편으로 사업을 이제 막 하려는 사람들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웹사이트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웹사이트를 만들자는 생각에 외주를 맡기거나 웹 디자인을 공부하거나 웹 빌딩을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디자인에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디자인은 오히려 대충 만드는 편이 작은 시장을 타겟할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단가가 몇백 단위의 서비스라면 디자인이 전문적이고 고급스러운 게 당연하지만 무자본 사업이라면 이런 고객을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높은 확률로 단가가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 오히려 이런 타겟들에게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홈페이지는 거부감을 일으킬 뿐더러 구매 전환율도 높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채널로 실험을 했을 때도 녹션 페이지로 대충 만든 사이트로 약 일주일 동안 200만 원을 벌었지만 웹빌더로 조금 고급지게 만든 사이트는 일주일 동안 100만 원은 고사하고 문의가 5건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본 사업체가 바빠져 문의는 전부 거절을 하고 웹사이트도 내려둔 상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무자본으로 사업체를 정해보자면 먼저 내가 잘하는 시장을 정하고 거기서 조금 더 시장을 좁혀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욕구를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하려는 서비스나 제품을 정하는데 내가 당장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공급이 가능한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아무런 기술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소비자를 먼저 모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 지금 나의 시간을 소비자를 모으는 데 쓸 건지 인맥을 넓혀 공급자를 구하는 데 쓸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배워 공급자의 역량을 갖출 것인지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런 공부를 한답시고 시중에 나온 관련 책들을 찾아서 쌓아놓고 읽는 것을 지향하시길 바랍니다. 남는 시간에 취미로 읽는 것은 말리지 않지만 능력을 올리기 위해 시중책을 읽는 것은 오히려 효율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한두 권 정도만 반복해서 읽고 그 시간에 실무 강의를 듣거나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워야 할 부분을 스스로 찾고 거기에 맞춰 학습 매체를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여러분, 꼭 실력이 전문가 수준이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사업을 구상하고 차별화를 해도 비슷한 사업체는 이미 열에 존재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을 따지면 이미 시장에 진출한 경쟁자들은 이미 축적된 자본이 있기에 그들과 전문성으로 싸우는 건 무리가 진작부터 시장에 먼저 진입한 선배님들과 경쟁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선배님의 약점을 나의 강점으로 응수하면 될 뿐이죠. 요즘 뜨고 있는 바이브 코딩을 통한 웹사이트 외주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연 바이브 코딩으로 다른
다른 웹 제작 업체의 전문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기술이 더 발달한다면 모를까. 바이브 코딩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코딩을 하는 업체는 결과물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고객에게 받아야 할 정보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런 약점을 노린다면 바이브 코딩의 빠른 속도는 당장 사이트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필요한 누군가가 쌓이면 개발자를 고용하고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마케터를 고용하며 사업 확장이 가능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해당 산업의 본질로 승부를 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만일 제가 여성 스포츠를 활성화시킨다 한다면 사업적 관점에서 남성 스포츠의 역동성과 활동성 그리고 짜릿함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속성으로 승부를 걸면 지금보다는 수익성이 좋아질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댓글이나 오픈톡으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내 사업을 홍보할 때 상대를 설득하여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